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우종영 님이 지으신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우선 지은이 우종영 님은요.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 라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의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도심의 아픈 나무부터 몇백 년을 인간과 함께 했지만 병충해와 자연재해로 상태가 나빠진 천연기념물의 고목까지 그의 손을 거쳐 되살아난 나무만 해도 수천 그루입니다. 그는 나무가 주는 힘을 믿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존재 자체로 평안을 가져다주며 척박한 환경에서도 단단히 뿌리를 내려 지금 이 순간을 최대치로 살아내는 나무들. 인생의 어려운 질문에 부딪힐 때마다 나무에게서 해답을 얻었다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 나무의 깊은 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5챕터로 나뉘어져 있고요. 챕터 1,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고 지혜로운 철학자, 나무에게서 배우다 중에서 두 곳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놀라게 만든 어느 할아버지의 한마디. 어느 날인가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모과나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이 혹시 와줄 수 있나 해서 전화했어. 목소리가 다급해서 금방 가봐야지 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할아버지를 뵙게 된 것은 며칠이 지나서였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분명 나무 상태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내 눈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나무 상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내 머릿속은 놀라움과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불쑥 그 질문을 드리면 혹시나 실례가 될 것 같아 우선 모과나무 상태를 보러 갔다. 상태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과나무 밑동엔 대못이 박혀있던 자국이 흉하게 남아있고 그 위로는 사람의 이름도 새겨져 있었다. 누군지 몰라도 이름을 새기면서 얼마나 나무를 괴롭혔던지 그 주위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는지 계속 주위를 맴돌며 내게 물으셨다. 선생, 나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주 늦은 상태는 아니었다. 치료하고 잘 보살펴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의 표정이 그제야 비로소 밝아졌다. 응급치료를 마치고는 할아버지께 모과나무를 보살필 때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나무에 각종 상처를 낸 것은 먼저 살던 집주인과 그의 아이들이었다. 모과나무가 그들에게는 정원을 구성하는 하나의 장식품이자 놀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멀쩡한 나무에 대못을 박고 이름을 새기겠는가. 할아버지는 손으로 나무를 만져보다 대못을 발견하고는 얼른 못을 뺐지만 여기저기 상처가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고 하셨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쭤보았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르신은 어떻게 나무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계세요? 혹시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준 건가요? 할아버지는 싱거운 질문을 한다는 듯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당연하고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다 죽어가도 모른다. 심지어 나무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무심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 할아버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안 보인다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본다고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으면 나무가 바로 옆에 있어도 있는 줄 모른다. 어떤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나무에 장난을 치는 사람들, 나무가 썩어 들어가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다가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나 또한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소중한 존재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오래된 숲일수록 적당한 틈이 있는 까닭.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완벽해지기 위해 애쓴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승자가 되려면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부담감은 사람을 짓누르게 마련이다. 결국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초조함과 불안만이 가득하게 된다. 한때 지독한 완벽주의자였으나 어느 순간 그로 인해 극도의 불안, 스트레스와 싸우며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과 불행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아냈다. 완벽주의자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그는 완벽의 추구라는 책을 펴낸 하버드 대학교 탈 벤 샤하르 교수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젊은 내 시절을 떠올렸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사회에 길들여져 있던 탓일까. 누가 뭐래도 흠결 없는 나무 의사가 되고 싶었다. 나무를 하더라도 더 살리려고 애썼고 살리지 못하면 속이 상했다. 의사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유독 살리지 못한 나무들만 내내 마음에 남았다. 목전에서 죽어가는 나무들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다. 전부 내 능력이 부족한 탓인 것만 같았고 그럴수록 나무의사 노릇을 하는 것 자체에 회의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마침 병이 들어 고생하고 있는 나무를 치료하고 있는데 서울 근교의 한 사찰에서 연락이 왔다. 절 마당에 있는 반송 한 그루가 곧 죽을 것 같다고 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가 보니 반송은 한눈에 봐도 연륜이 느껴질 만큼 오래된 나무였다. 하지만 줄기가 부러진 채 너무 오래 방치된 탓에 그냥 두면 명을 다할 것이 분명했다. 원래 반송은 생태적인 특성상 다른 소나무에 비해 수명이 짧다. 줄기에 비해 가지를 너무 많이 뻗기 때문이다. 끝도 없이 뻗어나간 가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가지들이 갈라져 결국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줄당김으로 가지끼리 잘 묶어주면 줄기가 갈라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반송을 오랫동안 돌봐온 절에서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나무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그냥 놔둔 걸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미 갈라진 줄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노스님 한 분이 곁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젊은 스님이 연락을 드린 모양인데 그냥 두시지요. 살 운명이면 그냥 둬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겠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려는 나무를 억지로 살려내는 것도 순리는 아니지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려보겠다는 염원이 실은 나무의사로서 완벽해지고 싶은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결코 실패하고 싶지 않고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과해 나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나무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나무의사 노릇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내 과욕이 주어진 삶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얼마나 거스른 걸까. 부끄러운 마음에
나는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 뒤 나는 모든 나무들을 완벽하게 낫게 해주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대신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누리도록 돕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생명을 다한 나무들을 잘 보내는 일도 포함되었다. 괴롭게 수명을 연장시키느니 아름다운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도 나무 의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빡빡하던 나무 의사 노릇에 숨 쉴 틈이 생긴 것이 말이다. 덕분에 나는 나무 의사 생활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해올 수 있었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더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던 젊은 날의 모습을 떠올리면 빈틈없이 나무로 꽉 들어찬 우리 근대의 숲이 생각난다. 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녹화 사업은 가히 전투적이었다. 전쟁을 겪은 산은 대부분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녹색 옷을 다시 입히기 위해 4월이면 온 국민이 묘목을 들고 산에 올랐다. 빈틈없이 나무를 심은 덕에 오래지 않아 숲은 어디를 가나 울창해졌다. 어찌나 빼곡하게 심었는지 숲에 들어서면 웬만큼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다. 헐벗은 산이 다시 푸르러진 것은 다행이지만 하늘을 향해 치솟은 나무들을 볼 때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가지를 마음껏 뻗기는커녕 숨 쉴 여유조차 없는 공간에서 나무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부족한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그저 위로만 치솟듯 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생존만을 위해 경쟁하는 숲은 죽어간다. 햇볕이 바닥까지 닿지 않으니 온기가 부족해 어린 생명이 싹을 틔울 재간이 없다. 어린 나무와 풀꽃, 그들과 함께하는 작은 곤충들이 살아갈 공간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겉으론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숲은 결국 희망이 없는 불임의 땅과 다르지 않다. 숲이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려면 틈이 필요하다. 나무가 수명을 다하거나 예기치 않은 재해로 쓰러지면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따뜻한 햇볕이 들고 햇볕을 받은 땅에는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뒤섞이면서 새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양분이 축적된다. 그래서 숲의 틈은 끝과 시작이 공존하는 공간이자 결핍이 희망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지난 봄 집 근처 북한산을 오르다 꽤 깊은 산 중에서 어린 아카시 나무를 발견한 적이 있다. 큰 키 나무들이 자리한 산 중턱에서 아카시 나무가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은 큰 나무들 사이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서너 평 남짓되는 숲의 틈. 그곳은 주변을 둘러싼 큰 나무들 덕에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변 나무들이 방패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마치 온실안처럼 어린 생명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다. 숲에 틈이 있음으로 해서 어린 나무,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것이다. 새 생명이 자라기 위해 숲에 빈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틈이 있어야만 한숨을 돌리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을 얻을 수 있다. 나 또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만일 내가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고치겠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더라면 나무 몇 그루쯤 더 살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일을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때는 정말이지 일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실수한 것만 떠오르고 전부 마음에 들지 않고 스트레스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해 나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 곁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그 즈음부터였던 것 같다. 모든 나무를 완벽하게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니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다. 간혹 나무를 장식품 대하듯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하는 말을 먼저 듣는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유가 생겼고 덕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어딘가 틈이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가 쉽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가끔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내가 평생 당신과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늘 5% 부족하게 돈을 벌어다 준 거라고. 부족한 살림을 꾸리느라 힘들었던 아내에게는 가슴 한켠에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이 농담만은 아니다. 만일 내가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 완벽을 추구했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빡빡했을 것 같다. 5%라는 부족한 틈이 있었기에 우리 부부는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았고 능력 이상으로 내달리면서 현재를 소진해버리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5%의 작은 결핍으로 인해 오히려 삶이 충만해지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앞만 보고 내달리지 말고 무엇이든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곤 한다. 완벽해지라고, 앞으로 빨리 내달려가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오히려 잘 비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완벽을 목표로 삼고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려고 무리하는 순간부터 찾아드는 건 불안과 초조뿐이다. 오래된 숲의 틈이 말해주지 않는가. 비움으로써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법이다.